자, 안녕하세요. 6학년 실과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개인정보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교과서 110쪽에서 111쪽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고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인터넷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에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이런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몰래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개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름, 비밀번호, 아이디, 주민번호, 주소 등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고요. 특히 자동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문자, 숫자, 특수문자, 대소문자 등을 혼합해서 만드는 게 보다 더 랜덤으로 알아차릴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유료 소프트웨어나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오늘날의 세계는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차 지식과 정보가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요. 그럼 지식재산이라는 건 뭔가요? 인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타낸 표현물, 그걸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즉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를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저작물이 저작자의 소중한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식재산 또는 저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진이라든지 그림,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글꼴, 영화, 음악 이런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표현물, 반드시 표현물이라고 해야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작물이라고 하고 저작물은 모두 그 저작자의 지적 재산, 즉 지식 재산으로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지식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이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베끼는 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또 다른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모방하거나 위조한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지적 재산권들을 침해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음악 이런 것들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조건이나 허가된 범위 등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 저작물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CC 라이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CC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진이나 음악, 영상 등과 같은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저작물들은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작물을 인터넷에 이용할 때는 CC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CC 라이선스는 크게 저작자 표시, 상업적 이용, 변경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시는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시는 원 저작물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표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작물에 이런 표시가 있다는 것은 저작자를 밝히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시는 저작자를 밝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원본을 그대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쓰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이 표시를 한번 볼까요?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건 CC0라고 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CC 라이선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CL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인정보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PC를 사용한 뒤에 로그아웃하는 습관,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알려줘야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고,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만들되 주기적으로 바꾸고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이나 나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베끼거나 또 저작물을 침해한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때는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저작물 이용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생활 속의 로봇 첫 번째 주제로,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